어서오세요. 여기는 오직 밤라에서만 열리는 K-POP 맛집 김간의 K-POP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저는 오늘만큼은 좀 분위기 있어 보고 싶은 평론가 김유나입니다. 김간의 K-POP에 놀러온 쪼꼬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분위기 있어 보고 싶은 오늘은 네. 그래도 야. 항상 분위기는 항상 있으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밖에서 지금 굉장히 비웃으면서 이미 무드킴이라는 별명을 써주고 계신데 무드킴 좋네요. 그러니까 입에 착 달라붙는데 네. 사실 근데 이번에 텐션은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요. 네. 아무튼 김강의 K-POP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또 우리 유나님은 늘 하이 텐션으로 또 쪼꼬들을 이제 맞이해 주시는데 사실 제가 네. 이게 대본에 써 있어서 네네. 오늘은 좀 분위기를 잡아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저를 무슨 네. 텐션의 의인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이 텐션에 네 써주셨더라고요. 약간 그 대문자 일을 사람 의인한 네 약간 그 정도 아닌데? 저는 그 정도 아닌데 약간 대본의 느낌이 그쵸. 약간 그 정도 막 이의 대장, 그러니까 약간 막 선두주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써져 있는 게. 그러니까요. 그 정도 아닌데. 그러면은 네. 어떻게요? 그럼 갭 차이가 좀 있어요? 라디오 그때 좀 하고 나서 근데 그렇다기에는 또 그것도 그러면 본인만 부정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평소에도 뭐 그쵸 그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 분위기 메이커라고 그렇죠. 친구들이나 이렇게 모이면 저는 뭐라 그러지 그 웃기면 그날 가장 뿌듯하고 네,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틈이 좀 뜨는 걸 너무 싫어해요. 마가 생기는 걸 얘기할 때 갑자기 모두가 조용해지면 왜 이래? 텐션 올려. 약간 근데 이런 저는 오히려 이런 사람 되게 좋아해요. 진짜요? 네, 저는 오히려 약간 차분한 사람인데 근데 그래서 막 차분한 분위기 좋아한다. 이건 또 아닌데.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먼저 끊어줘야지 그리고 약간 티키타카가 가능한. 부추겨주면 좀 하는, 네. 좀 치는. 네. 절대 그래도 막 빼지 않는. 너무 좋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그래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막 띄워 올려 막 이렇게 했는데 다들 막 이렇게 그러면 하면 하기 싫잖아요. 너무 서운하고 서운하죠. 막 집에 가면서 막 가슴에서 비가 내려요. 어. 내가 오늘 한 건을 못했구나 이런 게. 그래도 이제 또 이제 유나님은 다른 분들의 텐션을 우리 쪼꼬들도 그렇지만 네. 많이 올려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반대로 이제 유나님의 텐션을 좀 올려주는 게 있다면 뭘까요? 저는 근데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 너무 좀 뭐랄까 짠 것 같다고 비웃으실 것 같은데 저 네. 진짜 진심으로 네. 좋은 음악 발견했을 때 제일 텐션이 높아져요. 진짜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도 중간에 노래 이렇게 나올 때 그쵸. 막 장면이랑 딱 맞을 때나 아니면 와, 이 노래 뭔데?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저의 가슴을 치고 가는 음악이 있을 때 막 약간 미간 찌푸려지면서 막 약간 이러면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음악. 진짜요? 네, 저 음악 들을 때 진짜 이어폰 꽂고 혼자 차에서도 되게 차분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근데 약간 음악에는 약간 할 때는 완전 약간 찐텐이어가지고 내적 흥. 네, 진심이어가지고 저는 혼자 걸어도 네. 저는 내적 댄스 춘다, 내적 리듬 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만 춤춰요 혹시? 이제 연락이 와요. 헐. 절 이제 길 가는 걸 보고 네. 뭘 그렇게 신나게 춤추면서 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해가지고 왜 어떻게 왔지? 근데 왜냐면 네. 저도 그거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길거리에서 이렇게 버스 정류장 이런 데서 맞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리듬을 막 타고 있으면 맞아. 친구들 가끔 같이 가다가 창피하다고 옆칸 가고 막 이랬었어요. 옛날에. 진짜. 저 지하철 타면서도 네. 이제 고개 하는 것도 약간 민망해가지고 발로 이렇게 리듬 타는데. 그죠. 네, 나 자제한다고 하는데 막 그쵸. 몸은 리듬을 느끼고 있는 그 상태. 우리 함 칩시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멀리지 마. 딱 칩시다. 지금 시작할게요. 네. 네. 자 이제 반대로 그러면 또 네. 쪼꼬들은 모르는 또 항상 텐션이 높을 수는 없어요. 차분한 김유나가 나타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러게요. 저는 그래서 확실히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까지 그렇게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음악을 안 들을 때. 혼자 있는데 음악을 안 들을 때가 조금 차분해지는. 그럴지도. 근데 보통은 저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있을 때 그 사람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타입이고 전 또 약간 혼자 있어야 될 때는 확실히 혼자 있어줘야 돼요. 확실하네요.
저도 완전. 뭔지 그 알아요? 혼자 있을 때 채워지는 에너지가 있으면은 맞아요. 또 같이 있을 때 채워지는 에너지는 완전 그 별개라서. 맞아요. 그리고 그게 상호 보완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온오프가 있어야 에너지가 그 뭐죠? 배터리 충전하는 거예요. 맞아. 혼자 이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맞아. 충전이 돼서 그걸로 나가서 이제 후 한번 하고 또 그걸 에너지 쓰고. 맞아요. 뭐 공감하시나요? 저 완전 공감이에요. 역시. 저는 연락도 안 해요. 혼자 있고 있을 때는 연락조차 안 하고. 저도 사실 그 빨간 읽지 않은 버튼이 좀 많은 타입. 저한테 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만 뭐라 하더니 여기 한 분 더 계셨네요. 근데 뭐 이런 얘기 길게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요즘 그 테마 중에 그게 있잖아요. 읽씹 안 읽씹에 대한 그 그쵸. 논의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읽고 대답하지 않는 것과 안 읽고 대답하지 않는 것을 누가 더 기분이 나빠하냐. 저는 그럴 때 읽고 답 안 하는 게 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좀 정성스럽게 저의 텐션을 담아서 답을 하고 싶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읽어버리면 메시지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맞아, 까먹을 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실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사실 안익십 전문이긴 한데. 그래요? 저도 안익십 전문이라서 진짜요? 가끔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을 가져요. 내려갔던 그러니까요. 안 읽었던 답장 못했던.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그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으면은 저희가 잘못한 거라서. 그건 맞아요. 저도 항상 반성하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사실 항상 발전하려고. 그럼요. 연락 오면 미안해 이렇게 당연히 맞아요. 얘기하죠. 저는 너무 미안한 거 다 알잖아요. 저는 사과 칼답입니다. 그게 진심이니까. 그럼요. 저는 뭐 저를 이해해달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고요. 하지만 우리 그래도 노력해봐요. 그리고 우리의 진심 좀 알아주세요. 우리 진짜 무시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진짜 미안해요. 근데 진짜 정말 그쵸? 미안해요. 진짜 진짜 진심이야 이거는. 맞아요. 앞으로 좀 노력할게. 우리 같이 노력해요. 네, 진짜 노력해요. 네. 마음 편하다. 이런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마음 편하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지금. 항상 다른 사람만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김유나 평론가님과 이제 김간의 K-팝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네. 우리 쪼꼬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샵1044 유료 문자와 무료인 반디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김간의 K-팝 이번 주는 어떤 아티스트 한번 준비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매주 아티스트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네. 작가님이랑 둘이 이 아티스트를 우리가 왜 안 했지? 이런 얘기가 딱 나오는 아티스트였어요. 너무 할 만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좀 애정하는 아티스트인데요. 바로 선미 씨. 이 선미 씨를 안 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희 1년 훌쩍 넘게 했는데 선미 씨를 안 했더라고요. 너무 다양한 아티스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본 정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네네. 선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원더걸스로 원래는 데뷔를 했고 맞죠. 이후에 이제 솔로 커리어를 시작한 아티스트인데요. 원더걸스 데뷔가 2007년이니까 올해로 데뷔 17년 차? 오 마이 갓. 진짜 장난 아니네. 얘기하면서 좀 대단하네요. 그리고 솔로 커리어도 올해 9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요. 2013년에 24시간이 모자라. 이 노래 아시죠? 24시간이 모자라. 딴딴딴. 너무 유명한 이 곡으로 솔로 커리어를 시작했던 대표적인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선미 씨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칼럼도 너무너무 많이 쓰고 이야기도 많이 해서 만약에 제가 쓴 선미 씨의 무언가를 보셨다면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들을 대부분 뭐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랄까 진짜 너무 좀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 성장의 아이콘이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이고 이제 처음 그룹의 서브 보컬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싱어송라이터이자 너무 당당한 자신만의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솔로 싱어송라이터로 우뚝 선 대표적인 K-팝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공개가 됐던 K-팝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미 씨가 꽤 큰 비중으로 인터뷰를 하신 그 적이 있거든요. 그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인터뷰 풀 버전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좀 감화를 많이 받았다고 해야 되나? 좋은 영향을 진짜 많이 받은 아티스트였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되게
진중하고요. 네.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를 뭐랄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아티스트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오늘 뭐 만들어왔던 음악들 그리고 성장한 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돌아와서 김유나 평론가님께서 골라온 선미 베스트 9 한번 만나볼 건데요. 우리 쪼꼬들은 기다리시면서 샵 1045 유료 문자 무료인 반디로 내가 생각하는 선미의 매력, 대표곡 등등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노래 들을게요. 선미의 보랏빛 밤. 네,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 2부 시작했고요. 김유나 평론가님과 김간의 K-팝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 오신 노래 한 곡씩 만나봐야죠.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오셨나요? 네, 항상 3부작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오늘은 약간 좀 뭐 어떤 선미 씨의 연대기 같은 걸 좀 볼 수도 있게 하고 싶었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선미 씨도 보여주지만 좀 숨겨져 있는 선미 씨의 뭐랄까요 좀 진짜 모습 같은 걸 살짝 엿볼 수 있는 곡들도 같이 좋죠.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나눠봤는데 네. 우선 첫 번째는 떡잎부터 선미. 떡잎부터 선미. 본격 솔로 활동을 시작하거나 뭐고 전후쯤에 될성 부른 떡잎이었다는 선미 씨의 모먼트들을 한번 모아봤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선미 팝스타. 선미 팝스타. 선미팝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선미 씨 얘기하면서 그 특유의 색깔. 맞아요. 그 선미가 장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선미팝과 팝스타를 붙여서 뭐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선미 씨의 순간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아의 그 자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네. 선미 씨를 이제 좀 SNS 계정이기도 하고 네. 이 선미 씨 특유의 그 분위기 캐릭터를 미아예라고 많이들 부르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 팬덤은 미아네라고 부르고 네. 뭔가 선미니까 이름이 미아 이렇게 부르는 데에서 그렇구나. 온 닉네임이더라고요. 귀엽다. 그래서 그 미아의 순수한 그 어떤 선미 씨 그 모습 그 자체가 들어있는 여러 가지의 곡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떡잎부터 선미 첫 번째 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 주세요. 아하. 이 노래 콜라보레이션.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이죠. 무슨 노래죠 이 노래? 보름달이라는 노래고요. 이 곡은 지금도 들리겠지만 이 에에에에에 하는 그 선미 씨 특유의 어떤 그 쫀쫀함이 들어있는 목소리 톤과 그리고 이 비트가 지금 용감한 형제예요. 네. 당시에 원래 이제 선미 씨가 원더걸스니까 JYP 네. 소속이었는데 JYP와 용감한 형제가 처음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든 작품이 바로 이 선미의 보름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시작할 때도 뭐 first collaboration 막 이런 그러니까 첫 번째 작품 약간 이런 느낌. 협업 뭐 이런 느낌으로 시작되는 게 그렇게 좀 레이블을 넘어선 작업이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특유의 용감한 형제도 그렇고 선미 씨도 그렇고 굉장히 좀 섹슈얼하면서도 신비로운 어떤 텐션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잘 맞붙은 노래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용감한 형제는 곡들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심플하거든요. 구성이 그냥 좀 메인이 되는 비트 하나가 있고 그거를 이제 끝까지 가져가면서 중독성 있는 어떤 메인 뭐 포인트 멜로디나 랩 파트 같은 걸로 이제 구성을 하는 편인데 거기에 이제 선미 씨 특유의 어떤 좀 신비로우면서도 쫀쫀한 텐션이 살아있는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묘한 조화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곡입니다. 굉장히 그 초반에 들려도 그 에에 파트가 그쵸. 완전 이게 처음 들으신 분들도 항상 맞아요. 귀에 맴돌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 뱀파이어 얘기인 거 아시죠? 네네. 그 늑대 인간? 그래서 이제 보름달이 뜨는 밤 자기의 오래된 사랑을 뭔가 이제 기다리는 이런 이제 뭐 늑대 인간 소녀, 뱀파이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뱀파이어물들 특유의 가지고 있는 신비로우면서도 좀
에로틱하고 순수한 사랑 같은 게 합쳐지는 그런 그 정서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트와일라이트 같은 작품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선미풍으로 잘 뽑힌 곡이 이 보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거 퍼포먼스도 굉장히 화제였던 것 같아요. 그 소파 같은 거 놓고 네. 이렇게 보름달 원 모양을 손으로 맞아요, 그리면서 만들었던 그 시대 때는 되게 처음 나왔을 때는 파격적이었죠. 예. 그리고 무대 위에서 항상 좀 맨발로 무대를 하면서 좀 독보적인 그 퍼포먼스력을 보여주기도 했던 곡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선미의 보름달이었고요. 다음 노래도 한번 가보시죠. 아, 저 오늘 이 반응 너무 많이 나. 좋아하는 노래가 너무 많아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 이거, 노래 이거 무슨 노래죠 이거?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원더걸스의 네. 사랑이 떠나려 할 때라는 곡인데요. 잠깐 여기 네. 시작합니다. 미간 찌푸려지셨어요. 네, 오랜만에 국밥 사운드 한번 나왔습니다. 저희 노래를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네. 지금 이 약간 좀 처연하면서도 네. 레트로한 요 분위기 있죠. 그쵸. 요 분위기를 오늘 선미편 끝날 때까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네. 이 곡이 이제 리부트라고 원더걸스의 정규 앨범으로는 마지막 작품이었던 2015년 발표작입니다. 거기 네네. 이제 수록곡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앨범이 원더걸스의 역대급 작품이자 K-팝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봐도 저는 제 기준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진짜 완성도가 높은 앨범이거든요. 여러 가지의 의미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저는 가장 좋았던 면은 이 꽤 긴 공백기 끝에 이 앨범이 나왔는데 멤버들 모두가 일종의 각성을 한 채로 이 앨범을 전부 소화하고 맞아. 만들었어요. 단지 송라이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그냥 약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 나타났던 그런 대표적인 앨범이었거든요. 네. 그 가운데에서 선미 씨가 주도로 만들었던 곡이 바로 이 사랑이 떠나려 할 때였어요. 네. 이 곡은 선미 씨랑 이제 또 JYP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심은지 씨라고 네네. 이 작곡가분이 또 기가 막히게 그 약간 이분만의 어떤 되게 독특한 그 그루브와 감성이 있거든요. 요게 네. 이제 그 선미 씨랑 잘 맞아요. 어우러진 네.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악도 되게 잘 쓰거든요. 이 심은지 씨가.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리부트 앨범이 다 그렇기는 한데 악기 소리들이 하나하나씩 다 엄청 풍부하게 살아 있어요. 네네. 지금도 들어보시면 뭐 건반, 기타, 베이스, 드럼 이런 소리들이 진짜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아까 제가 처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느낌이 아주 절절하게 묻어나는 현악 그 사운드가 곡 전체를 감싸안고 있는 약간 R&B 팝 발라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곡 자체의 어떤 뭐랄까 좀 그런 푸근한 깊이도 너무 좋지만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게 선미 씨가 만들어내는 곡들 특유의 애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선미 씨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되게 막 방방 뛰고 웃고 막 화를 내고 있어도 그 밑에 이렇게 잔잔한 애수가 늘 깔려 있어요. 뭔가 슬픔이 좀 어려 있는데 이 곡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선미 씨의 면모를 가장 처음 좀 적극적으로 드러낸 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처음 도입부터 해가지고. 이 곡 진짜 세련되지 않았어요? 네. 되게 레트로한데 세련된 그 진짜 매력적인 지점이 있는 곡이에요. 네. 아무튼 이 시도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비 오는 밤 이런 때 듣잖아요. 없던 추억도 길어져 올라옵니다. 너무 좋은 곡이에요. 좋습니다. 원더걸스의 사랑이 떠나려 할 때였고요. 다음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이 노래도 이미 약간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 네. 약간 느낌이 오잖아요. 선미 씨의 어떤 정서라는 게. 뭔가 느낌이 와요. 네. 뭐 기본적으로 좀 레트로한 데가 있고 그러면서 좀 뭔가 애수 어립니다. 이 곡도. 어떤 느낌을
지향하고 좀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떡잎을 알아본 선미 씨의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부분들. 네. 원더걸스의 아름다운 그대에게라는 곡이고요. 네. 사실 이 곡은 선미 씨만 작업을 한 건 아니에요. 이게 그 타이틀곡이 Why So Lonely라고 그 약간 레게풍의 알죠. 상당히 크게 히트를 했었던 그 곡이었는데 그 곡도 물론 너무 좋지만 수록곡으로 들어있던 이 아름다운 그대에게가 저의 심장을 치고 갔습니다. 진짜 이 지금 뒤에 깔리는 이 신서사이저의 이슬 방울방울 맺힌 듯한 이런 사운드 같은 것도 표현이 너무 좋아요. 표현이. 네, 너무 아름다운 곡인데 이게 그 선미 씨는 물론이고 이제 유빈 혜림 씨 멤버들 같이 작업했고 또 프란츠라고 하는 이 작곡가분이 같이 작업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이후에 어떤 선미팝을 설명하기에 너무 좋은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멤버도 있지만 선미와 프란츠는 사실 선미 씨 초반에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솔로로서 커리어를 만들어갈 때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그 조합이었었거든요. 시너지가 굉장히 좋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 프란츠 씨는 밴드맨이에요. 그래서 뭐 텔레파시 뭐 이런 팀에서 활동을 하던 아티스트인데 이제 선미 씨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원래는 JYP에서 이제 작업을 좀 하다가 선미 씨를 만나면서 이제 이 특유의 선미팝의 기반을 같이 다진 대표적인 작곡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팝 같으면서도 뭔가 K-팝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포인트는 또 프란츠 씨가 조금씩 잡아준 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원더걸스의 아름다운 그대에게라는 곡이었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 곡 끝까지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고민되는데 이거 모든 걸 진짜 다 들려주고 싶지만 그러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제 가장 먼저 그 선미 씨의 애수 어린 포인트를 찾았던 곡으로 갈게요. 원더걸스의 사랑이 떠나려 할 때. 네, 원더걸스의 사랑이 떠나려 할 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원더걸스의 사랑이 떠나려 할 때 들었습니다. 좋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곡은 특히 그 지금은 이제 핫펠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멤버 그 이은 씨의 목소리가 너무 찰떡같이 어울려서 언제 한번 진짜 선미 씨의 곡에 우리 핫펠트 씨가 노래 한번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저의 괜한 바람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누군가는 또 많은 사람들이 바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나왔던 노래지만 지금 들어도 손색이 없어요. 어차피 이 곡이 지향하고 있는 점이 사실은 지금이라기보다는 좀 과거의 어떤 사운드다 보니까 그런 게 역시 좀 오랫동안 들어도 질리지 않고 좀 세련되게 느껴지게 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돌고 돌아서 또 다시 또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요 선미 팝스타 파트입니다. 여기는 뭐 대표곡들이 이제 쫙쫙 나와주는 거죠. 자, 바로 한번 첫 곡부터 가보겠습니다. 주세요. 이거는 뭐 이 인트로 사운드만 들어도 이미 춤 나오잖아요. 춤. 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맞아. 옆으로 챌린지도 진짜 챌린지도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대단하죠. 선미의 가시나. 이거 모르면 솔직히 간첩이죠. 한국에서. 솔직히 진짜로. 맞죠. 그렇잖아요. 이게 선미 씨가 이제 원더걸스 활동을 마치고 정말 솔로 혼자서 시작하게 됐었던 첫 곡이었었거든요. 저는 이 곡이 그때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처음에 지금도 시작할 때 보면 굉장히 심플한 비트만 깔려 있고 되게 좀 저돌적인 선미 씨의 목소리로 시작을 하거든요. 뭔가 그런 면이 뭔가 도전장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패기가 느껴지기도 해서 되게 좋았어요. 이 부분 진짜 사운드 너무 좋아. 이렇게 심플한 이 요소들로 이렇게 텐션 주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전 진짜 선수들의 만남이었던 게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또 YG의 테디 씨가 작업을 한 곡이었어요. 믿고 듣죠. 그래서 테디 플러스 선미였는데 전 여기서도 너무 좋았던 게 사실 테디 씨 하면 뭐 방금 우디가 믿고 듣는다고 하기도 했지만 이미 뭐 20년 이상 K-팝에서 계속 히트곡을 내고 있고 어떤
어떤 그 뭐랄까 K-팝의 어떤 틀을 하나 만든 아티스트잖아요. 그쵸. 이런 아티스트와 솔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좀 부담도 있을 거고 밀리는 그런 느낌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전혀 이 둘의 어떤 일종의 광기 같은 어떤 집중력이 네. 두 곡에서 서로 파닥파닥 마주치면서 이즈음의 테디 씨가 만든 곡 중에서도 너무 인상적으로 좋았던 대표적인 곡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테디 씨가 만든 건 처음 알았는데 네네. 네, 이제 들으면서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챌린지를 이렇게 듣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네, 듣는데 되게 사운드가 빈틈이 없네요.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인 게 우디도 이제 곡을 만드니까 알지만 이렇게 좀 비어 있는데 꽉 찬 느낌을 만드는 게 제일 고수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악기 선택부터 네. 사운드 뭐 곡을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퍼포머도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그렇죠. 그런 것에 있어서 이 진짜들이 만나서 빅뱅을 만든 대표적인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청아 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선미 씨도 사실은 제가 네. 생각하는 그 K-팝 씬 안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좋은 의미의 K-웡이 좀 들어있는 목소리예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세련되거나 팝스러운 보컬은 또 아니거든요. 네네네네. 약간 좀 그 특유의 바운스가 있는 맞아요. 목소리라서 네. 그게 이런 심플하거나 좀 촉촉한 정서의 곡들과 만날 때 잘 만들어내는 특유의 그 감성이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선미의 가시나였고요. 다음 곡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미 써니. 인트로부터 이미 좋아요. 인트로부터 MP 같죠? 네. 그러니까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노래는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좋은 노래들이에요. 이 곡은 네. 사실 타이틀곡은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You Can Sit With Us라고 하는 그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좀비물로 뮤직비디오가 나왔던 네. 약간 디스코풍의 선미 씨 타이틀곡 앨범의 수록곡 그게 6분의 1이라는 앨범이었는데 네. 앨범 수록곡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곡을 선미 팝스타로 가져온 게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이게 제목이 Sun인데 네. 이따 나오겠지만 가사를 보면요. 써니 선미 나옵니다. 완전 자기 그래요? 약간의 뭐 테마곡 같은 뭐 그런 자기가 거. 완전 확실하고. 근데 여기 뭐 써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있으면 너무 좋아. 여기 이게 I'll be your 선미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재밌다. 선미 씨의 테마곡 같은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곡을 비롯한 이 6분의 1이라는 앨범 자체가 뭐 타이틀곡도 그랬지만 굉장히 좀 요즘 뭐 시티팝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런 좀 레트로 팝을 완전히 지향했던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보랏빛 밤 뭐 고즈음에 이제 발표가 된 앨범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선미 씨의 레트로 감각은 이미 원더걸스 때부터 다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워낙에 유명했었으니까 그런 것이 무르익어서 선미 씨 특유의 어떤 그런 흥 그리고 어떤 약간은 좀 처연한 듯한 어떤 정서 이런 것들과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얽히면서 네. 만들어진 테마곡 이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써니 허니 너무 귀엽죠? 귀엽네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좀 엉뚱한 그 선미 씨 특유의 느낌이 가사에 되게 많이 녹아있어요. 이게 자기가 그 스노클링 중에서 만난 거북이를 연상하면서 썼던 거예요. 되게 그죠? 뜬금없지만. 근데 굉장히 좀 귀엽고 그래서 노랫말도 들어보시면 이제 해변, 햇살, 뭐 그런 어떤 한여름 이런 정서로 가득 차 있는 맞아. 곡이에요. 네, 뭐 이런 최근에 이런 류의 음악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은데 네. 플레이리스트에 하나 넣어놓으셔도 좋을 만한 선미 테마송입니다. 좋습니다. 네. 선미의 써니였고요. 다음도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 이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이 곡은 뭐 저도 접했습니다. 네. 약간 그 인트로부터 사람의 마음을 좀 벅차오르게 만드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서사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야기가 서서히 시작되고 그 이야기가 절대 짧거나 평범한 얘기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네네네, 들죠. 맞아요. 너무 드라마틱한 느낌이 나는 선미의 주인공. 이라는 곡인데 저는 이 곡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곡을 이야기하면서 선미 씨가 이 곡의 주인공이 얼음에 갇힌 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노래들에서 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온도와 색채를 선미 씨가 보여줬지만 그 가운데 그 약간 뭐랄까 어떤 감정을 맞부딪혀도 차가운 어떤 그런 선미 씨의 표정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너무 압도적인 매력을 보여준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뭔가 노래 자체가 그냥 저에게 있어서는 약간 저온 현상 같은 그런 곡이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가장 뜨거운 그 푸른 불꽃 같은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약간 되게 비교적 푸른 불꽃. 네, 그래서 들으면서 항상 그 벅차오르는 느낌이 그래서 드는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좋죠. 오. 되게 힘을 주고 빼고가 되게 맞아요. 명확해서. 이 후렴꽃 진짜 이거 약간 진짜 전형적인 약간 디스코 시대의 그런 리듬을 맞아요. 쓰면서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저온 현상의 어떤 처연함, 슬픈 서사 같은 것이 선미 씨의 어떤 보이스 퍼포먼스, 보컬 퍼포먼스로 만들어지는 것도 너무 매력적인 곡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곡도 사실 테디 씨하고 같이 작업을 한 곡이거든요. 그 초기에 이 테디 씨와의 잘 합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드러났던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너무 멋있어요. 이게 약간 그 팀팬 같은 거 치는 것처럼 이렇게 꽝꽝꽝 막 이런 게 굉장히 곡을 좀 극적으로 만들잖아요. 맞아. 너무 매력적인 곡입니다. 좋습니다. 선미의 주인공이라는 곡이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남은 이야기 또 나눠볼 텐데 어떤 곡 들을까요 이번에? 그냥 듣고 한번 느껴보자는 마음으로 제가 네. 이제 좀 극적인 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 밑에 깔려있는 스토리들이 상당히 좀 깊을 것 같다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우리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N적인 네네. 상상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네. 선미의 주인공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선미의 주인공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선미의 주인공 듣고 왔습니다. 이건 사실 자존감을 올려주는 곡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노래가 더 좋은 게 뭐냐면 저도 네. 지금 이게 이제 뭔가 상대방의 마음이 변한 것을 느끼면서 네. 이제 뭔가 그런 이제 이별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서사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막 날 버리지 마 이런 게 아니고 맞아요. 내가 주인공이야 뭐 가봐라 약간 이런 느낌의 맞아. 뭔가 그 단단한 게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쿨함도 느껴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더 멋있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아쉬워. 벌써 마지막이네. 어떡하지? 곡을 하나 다 풀로 다 들어야 됐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미아의 그 자체 네. 파트인데 이것도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이 세 곡을 듣고 이 선미라는 사람을 여태까지 히트곡들만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좀 더 네. 선미 씨를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부터 한번 주세요. 이 노래도 유명하죠. 유명하죠. 그렇죠? 이 소리 있잖아요. 앞에 나오니 삥 하는 이 소리. 그 약간 아쟁 같은 느낌이요. 태평소예요. 태평소요. 네. 오. 그래서 이 곡이 사실은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굉장히 좀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 곡이에요. 네. 그렇게 좀 악기 활용이랄지 뭐 리듬의 구성이랄지 선미의 날라리라는 곡이고요. 사실 그 날라리가 옛날에 그 태평소라는 악기를 또 불렀던 다른 말이기도 해서 악기의 다른 이름이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날라리 좀 그쵸, 노는 애 네네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그 선미하면 그 우리가 요 파트가 이제 미아예잖아요. 네. 미아예라는 그 캐릭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엉뚱함이거든요. 그 선미 씨가 스스로는 그 선미만의 엉뚱함을 곱게 미친 여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향하고 있는 캐릭터? 선미만의 엉뚱함이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면모가 곡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 곡은 뮤직비디오가 진짜 좀 다채롭고 매력적인 곡인데 네, 비디오적으로도 너무 잘 표현이 된 곡이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한 60가지의 자아가 있을 것 같은 선미 씨의 수십 가지 미아이가 등장하는 뮤직비디오예요. 봐봐야겠네. 너무 재미있습니다. 되게 키치하게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소리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 곡적으로도 제가 이제 매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게 그 선미 씨가 이제 첫 번째 월드 투어를 마치고 와서 발표를 한 곡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그런 시기의 아티스트 곡들이 되게 좋은데, 왜냐면 그 투어를 통해서 몸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생생한 리듬감? 네. 생기 같은 게 곡들에서 넘치거든요. 이거 네. 진짜 어쩔 수가 없는데, 특히 선미 씨는 스스로 곡을 또 쓰기도 하는 아티스트다 보니까 네. 그게 더 도드라져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시면 남미 느낌 많이 나시지 않나요? 좀 있네요. 요거 여태까지 우리가 느낀 거 약간 약간 뜨거운 서울에 느낌이네. 서울 한여름이면 지금 여긴 약간 남미야. 네. 약간 있네요. 지금 이 리듬 같은 것도 약간 좀 아프로 느낌이 나면서, 그래서 저는 이 곡이 2019년 곡인데 좀 빨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이런 스타일의 리듬은 최근에 좀 지금에 나왔어요. 맞아요, 좀 네. 트렌디하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되게 앞서갔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선미 씨가 이제 멕시코에서 투어를 하던 시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도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시면 더 재미있게 느껴질 곡입니다. 좋습니다. 선미의 날라리라는 곡이었고요. 다음 곡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사운드 너무 좋다. 저 이 리듬을 좋아해요. 저 고백할게요. 네. 이거 저의 선미 씨 최애곡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진짜 리듬부터 이미 너무 좀 스며들죠. 네, 전 이 리듬 들으면은 그냥 바로 인상부터 서져요. 또 어디 또 한번 칩시다. 지금 하이파이브 한번 가고. 선미의 블랙펄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네. 사실 이 곡은 여태까지는 뭐 어떤 선미 씨의 캐릭터, 뭐 색깔, 뭐 혹은 이제 여정에서 뭐 단단하게 다져온 레트로적인 느낌들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곡은 저는 선미 미아예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을 굉장히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곡이라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금방 몸을 맡길 수 있을 그런 편안한 리듬, 뭐 익숙한 어떤 톤과 함께 네. 블랙펄 이 제목이잖아요. 네네네. 흑진주를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주의 빛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네. 굉장히 그 조개가 네. 고생을 해야 해야 되거든요. 그 네. 모래를 계속 삼키고 뱉고 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좀 뭐 그것을 이제 곡에서는 뭐 더럽고 아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모습을 좀 어느 정도 투영한 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서 안에 든 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늘 예뻐라 행복한- 예뻐라. 그 가사 보면 이제 예뻐라 예뻐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하지만 나의 속에는 사실은 그런 더럽고 아픈 시간이 있다 같은 걸 굉장히 은유적이면서도 솔직하게 토로를 하고 있는 곡이에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진짜 좋고, 진심으로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 곡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프란츠 씨와 선미 씨가 이제 딱 둘이서 의기투합해서 만든 곡인데, 네. 저는 이 뭐 선미 씨 곡도 좋은 거 너무 많지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냈던 그 특유의 레트로하면서도 처연한 느낌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곡에도 뒤에 보시면 이제 색소폰, 그 어떻게 보면 요즘에 또 이제 레트로 필승 할때 같은 그쵸 느낌이죠. 무조건 네. 나오는 그 색소폰의 굉장히 좀 적극적인 연주 같은 것도 사람 마음을 좀 흔드는 데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너무 좋네요.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네. 선미 씨의 블랙펄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주세요. 뭐야? 왜? 이것도 좋은데. 너무 좋죠. 여러분 이 곡 꼭 들어주세요. 이 곡 제발. 저는 뜨든 이게 나온 것보다 네. 이제 카세트. 이게 아네, 역시 에. 포인트를 아는 거야. 너무 뿌듯합니다. 레트로 절정이죠. 뭐 카세트 테이프 넣고 틀었습니다. 선미의 풋사랑이라는 곡이고요. 이 곡도 이게 작년에 그 곡 아시죠? 열이 올라요. 알죠. 그 곡에 B사이드로 수록이 됐던 곡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열이 올라요는 알아도 이 풋사랑은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네네.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오늘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열이 올라요는 이제 외부 작곡가들이 곡을 준 곡이었는데, 이 풋사랑은 선미 씨가 직접 작업을 한 곡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 어떤 2022년과 2023년의 선미, 지금의 선미를 가장 순수하게 담고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열이 올라요도 사실 그 여름 노래인데 네. 그 열이 올라요랑 이 노래를 이어 들으면 여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열이 올라요가 여름날의 어떤 뜨거운 사랑, 뭐 햇빛 장렬 뭐 이런 테마를 가지고 곡을 전개를 해나간다면 이 곡은 여름 밤이죠. 약간 열기, 한낮의 열기가 좀 식고 어스름이 좀 내린 여름밤에 약간 미지근한 바람과 함께 지나간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려나? 약간 여름밤, 약간 완전 그러니까 밝고 뜨거운 여름밤 그게 아니라 맞아요. 약간 약간 바닷가에 해변에서 앉아가지고 살짝 그 주황빛 그 노을을 보면서 그래서 약간 맥주 도수 막 안 높아도 되고 한 잔 약간 마시면서 도수 안 높아. 그때 나 어렸을 때 참 그 첫사랑 좋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뭔가 풋풋하게 그리고 약간 그런 정리를 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노래를 쓰는 게 아니라 부르는 것도 약간 그냥 혼잣말 하듯이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약간 정리를 하면서 보내는 느낌, 떠나보내는 그래서 느낌. 제가 거기에서도 되게 고수의 면모를 느낀 게 사실 선미 씨는 이 즈음에 와서는 막 나 자신을 자기가 쓴 곡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뭔가 막 인정해줘 이런 느낌도 아니고 뭔가 자신이 10여 년 넘게 만들어온 여러 가지 색깔, 캐릭터, 커리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관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이 곡에서 너무 들었어요. 사실 이 곡도 들어보면 그런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었던 뭐 레트로한 느낌, 그런 좀 처연하고 뭔가 좀 약간 뭉근하게 열기는 남아있지만 좀 슬픈 듯한 이런 느낌들이 전부 멜로디, 사운드에 다 묻어있는데 맞습니다. 그 자체가 그냥 지금의 선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야 되는데 어떤 노래 들을까요? 어떡하지? 제가 원래 블랙펄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피디님 저희 풋사랑 들으면 안 돼요? 괜찮아요? 우리 피디님 또 허락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네, 이 밤에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선미의 풋사랑. 좋습니다. 선미의 풋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선미의 풋사랑 듣고 왔고요. 네. 이 밤에 너무 잘 어울리네요. 좋다. 네, 좋네요. 네. 도수 없는 맥주 하나 마시고 싶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빼놓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한 줄 정리. 일단 저는 바로 중간부터 이제 이게 정리가 딱 됐었는데. 진짜요? 네. 오. 저 우디가 생각하는 선미는 내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진짜요? 네. 어떤 어린 시절이에요? 제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쪼꼬분들의 어린 시절, 모든 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오를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어렸을 때는 가족이랑 여행 간 거, 친구들이랑 논 거, 그냥 그날 있었던 일들을 그냥 표현하고 뭔가 일기도 썼었고 아니면 뭘 약간 숙제도 이런 것들로 뭔가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선미 씨는 뭐 해외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여행이라던가 가서 보고 느꼈던 거를 뭔가 정리해가지고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든 걸 보니까 마치 노래를 쓰는 그런 작업 과정이 약간 어린 시절에 내가 표현하는 것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마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게 그 선미 씨의 음악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간 과거 회상적인 느낌?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운드적으로 되게 좀 빈티지하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또 아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요 정도까지 짚어드리는 걸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의 한 줄 평은요.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선미는 애수부터 엉뚱까지 가진 것도 해낼 것도 많은 아티스트다. 되게 다재다능하고 되게 약간 재능으로서 부유한 그러니까 느낌. 자기가 가진 것도 되게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선미 씨는 앞으로도 그 수많은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나갈 사람인 것 같아요. 앞으로가 기대된다. 맞아요. 그리고 똑바로 자기 것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너무나 좀 든든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멋있는 아티스트고요. 맞아요. 다음 시간에 어떤 이야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는 웨이브 투어스의 시즌스 들려드리면서 김유나 평론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